안녕하세요.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의 제목을 제가 재건축 완화책의 이 숨겨진 의미라고 한번 달아봤습니다. 이 88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분석인데요. 이 8월 8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. 이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에서 이 비아파트는 제외하고 이 도심 내 아파트에 대한 부분, 즉 이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. 이 추진 방향이 5가지가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이 도심 내 아파트 공급, 이 획기적 확대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비사업,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말하죠. 이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이 부담을 경감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, 그리고 노후계획도시, 이 일기 신도시들을 말하는데요. 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, 두 번째로 이 빌라 등 이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 공공이 이 신축을 매입하는 내용,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 매입이 들어있고요. 그리고 분양 전환형 신축을 매입해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들어있고, 이 세 번째로 이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서 이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,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이 새로운 이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고 합니다. 자, 이 부분에 9일날 서울시장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. 그리고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총 5가지의 이 추진 방향을 갖고 각각의 세부 과제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공급 대책을 발표하다 보면 이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과열의 조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 현장 점검과 기획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수도권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 이 합동 현장 점검,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12월까지죠. 그리고 서울 그린벨트 및 이 인접 지역에 대해서 이 정밀 기획 조사를 내년 3월까지 한다고 합니다.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거래량이라든지 시장은 약간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법 개정이라든지 시장 여건이 바뀌게 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거래라든지 가격은 갈 수 있겠습니다. 어쩌면 이 하반기 올 연말 정도가 이 약간의 이 조정 장세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매수를 고려하고 있던 분들은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 정비사업 활성화 부분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. 먼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를 제고한다고 합니다. 거기에 따라서 이 계획을 통합 처리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. 두 번째는 이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 불확실성을 제고합니다. 그래서 공공관리를 강화하고 이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각종 검증 체계를 강화해서 이 사업 불확실성을 제고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. 세제나 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. 그래서 초기에 이 자금 지원을 해주고 이 공적 보증을 강화하고 주택연금을 활용하고 이 취득세 감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. 이 네 번째로 이 정비사업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이게 핵심인데요. 용적률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 이 공원 녹지 확보 비율을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비사업 활성화에 제가 요약을 해서 딱 이 4가지입니다. 크게 4가지고 각각 내용에 대해서 각각 세부 과제가 있는데요. 이 중에 이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이 세부 과제, 계획 통합 처리, 절차 간소화, 인허가 지원, 용적률, 임대주택 비율, 건축물 높이, 공원 녹지, 재건축 부담금,
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입니다. 그렇다면 이 네 가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본다면 이 절차를 간소화하게 되면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됩니다. 그리고 공공이 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게 되면 마찬가지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됩니다. 그리고 세제나 금융지원도 이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개인별 이 추가 분담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완화가 되면 사업성이 증대가 되고 이 추가 분담금도 감소가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이 정비사업 속도를 제고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이 계획을 통합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. 이 계획을 통합 처리한다는 내용이 뭐냐면요. 그동안은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,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이 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그 이후에 2주를 완료한 후에 착공을 하고 준공이 됩니다. 이렇게 기본 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는 멀고도 머나먼 기간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, 정비구역 지정을 이 통합 처리를 해서 신속하게 이 절차를 간소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내용인데요. 이 정비 계획 수립할 때 특히 이 분담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. 이 분담금은 대표 유형만 산정을 하고 그리고 이 조합 설립 시에 이 세대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. 그리고 이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인가를 이 통합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. 사실은 이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인가는 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. 통상 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년이 걸리고요. 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 처분 인가를 받는 데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2년,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. 이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을 이 동시에 수립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인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. 이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사업 기간이 얼마나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. 중간에 건축심이라든지 이 감정평가라든지 이 분양신청이라든지 이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. 이 사업 시행 계획을 짜는 것과 관리 처분 계획을 짜는 것은 다른 성격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사업기간 단축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이 다음은 이 절차 간소화 내용들인데요. 이 조합 설립 단계에서 이 조합 설립을 위한 이 동의 요건에서 이 75%를 70%로 줄여주겠다고 하는 내용, 그리고 동별 동의 요건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. 이 75%에서 70%, 이 5% 있네요. 사실은 이 5%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동의를 받는 데 있어서는 매우 큰 겁니다. 사실은 보통 보면 2, 3%의 조합원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이 동의 요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. 그리고 특히 이 동별 동의 요건도 2분의 1이 50%죠. 50%에서 이 33.3%로 줄이겠다고 하는 내용인데요. 이 부분은 바로 되게 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. 이 통상 아파트 동들은 2분의 1 동의 받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데요. 이 부대 복리시설을 한 개 동으로 봅니다. 특히 이 상가를 말하는 건데요. 이 상가는 이 전체를 묶어서 한 개 동으로 보기 때문에 이 상가가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 조합 설립 단계에서 이 상가의 요구 조건을 충분히 관철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 2분의 1 동의에서 3분의 1로 완화를 하게 되면 상가 동에 대한 이 동의를 받기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 보면 이 사업 기간이 대폭 줄어들겠죠. 그리고 이 총회를 많이 하는데요. 이 총회 시에 그동안은 직접 참석 또는 서면 결의 이런 걸로 하였는데 앞으로는 이 전자의결 방식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. 이 부분은 매우 고무적인 내용이고요. 그리고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
매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. 다음은 사업시행 분야인데요. 이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이 많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. 그 중에 이 통합심의 및 인허가 의제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요. 이 확대 대상이 바로 이 재해영향평가 그리고 소방 성능 설계, 이 부분은 통합심의를 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이 장애인 시설 협의 등은 의제 대상으로 해서 이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관리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분양 공고 통지 기한을 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. 그리고 이주나 착공 단계에서도 이 관리처분 인가 완료 전에 이 대출 보증 협의 진행으로 이 착공 속도를 높이고, 그리고 이주 완료 전에도 이 철거 심의를 통해서 이 기간을 단축시켰다고 합니다. 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 가장 획기적인 내용은 맨 위에 있는 이 조합 설립 단계에서 이 동의 요건을 완화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가장 획기적인 내용입니다. 이 5%가 작다가 아니고요. 그리고 동별 완화 요건 3분의 1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, 이 두 가지 내용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. 이 다음은 인허가 지원인데요. 이 통상 인허가 받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이 통상 아무리 빨라도 4개월이 걸립니다. 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하고 4개월 만에 인가가 나면 그래도 빠르다고 생각이 들고요. 보통 훨씬 더 그 이상 기간이 필요합니다. 앞으로는 이 관계기관 이견에 따른 이 지연 방지를 위해서 이 지자체 합동조정회의를 신설하고, 그리고 이 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이 협의가 지연될 시에는 이 국토부가 직접 조정하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지자체와 국토부에 이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. 다음은 이 취득세 감면 내용이 있는데요. 자, 이 취득세가 뭐냐? 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신축 건물에 대한 건물분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. 또 이 토지가 혹시나 이 기존 토지보다 증가했다면 이 새로운 이 토지에 대해서도 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요. 이 재건축 사업에 이 사업자, 즉 조합과 그리고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서만 이 취득세 감면을 해주겠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규제지역, 이 규제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말하죠. 이 규제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. 그리고 분양가격이 12억 원 이상이면 또 해당이 안 됩니다. 그래서 규제지역 이외의 지역, 그리고 분양가격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 이 지자체 조례로 이 최대한 40%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해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. 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 대부분 해당이 안 되겠죠. 사실 지금부터가 이 조합원 개인적으로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내용들인데요. 이 먼저 용적률입니다. 이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이 정비사업의 이 최대 용적률을 이 법적 상한 기준에서 추가로 허용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. 이 3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. 2024년 8월 8일 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2027년 8월 7일까지 이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고요. 그리고 이 규제지역,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는 해당이 없고, 그리고 또 그 이외 지역도 이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한 곳은 해당이 없습니다. 이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. 모든 지역과 모든 사업장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 역세권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3종 주거지역일 때 360%인데 390%까지 허용을 하고, 그리고 일반 정비사업은 이거를 330%까지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. 자, 여기에서 이 용적률 30%가 별거 아닌 것 같죠? 하지만 실제로 30%면 어마어마한 개인별 추가 분담금의 영향이 있습니다. 이 분양 수입이 크게 늘어나겠죠. 자, 다음은 임대주택입니다. 이 임대주택 완화에 대한 내용인데요.
이 보정계수를 적용하게 되면 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에 이 용적률은 최대 300%이죠. 이 중에 임대주택 용적률은 25%입니다. 왜 25%이냐면 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의 허용 용적률은 250%인데요. 이 인센티브 용적률을 받게 되면 이 50%를 받아서 이 최대 300%가 되는데 그 인센티브 용적률 50% 중에 50% 그러니까 25%죠. 그게 임대주택 용적률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 부분을 이 보정계수를 적용하게 되면 25%가 15%까지 감소하게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용적률이 275%에서 285%로 늘어나게 됩니다. 이 부분도 꽤 큰 거죠. 이 임대주택 용적률 10%가 감소하게 되면 결국 이 조합원들의 주택 용적률이 10%가 늘어나는데요. 이 늘어나는 10%의 용적률을 이 연면적으로 계산해 보면 각 단지별로 꽤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또한 이 임대주택 인수 가격도 이 현행 대비 1.4배 약 40%를 상향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. 자, 다음은 이 건축 규제 완화 내용입니다. 이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고 그리고 공원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. 이 건축물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 공동주택 간 거리, 이 동별 간격을 말하는데요. 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법적 최소 기준까지 완화해서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. 이 건축물 높이 제한이 있다 보면 이 실제로 허용해 주고 있는 용적률을 이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 종종 발생하는데요. 앞으로는 이 최대 허용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리고 이 공원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준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.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.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의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사업에 이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이 공급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80% 이상 그리고 과밀 억제권역 내 재건축은 이 60% 이상을 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공급을 해야 됐었습니다. 이걸 한마디로 이 소형 평형 의무 비율이라고 하는데요. 이 6대4, 85제곱미터 이하가 6, 85제곱미터 초과가 4. 그래서 이 6대4 비율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. 이 소형 평형 의무 비율이 폐지가 되면 이 중대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런 단지들은 재건축하기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이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폐지한다고 합니다. 이 현재는 이 공동주택 외에 이 오피스텔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. 앞으로는 이 용도 제한을 폐지해서 정비계획으로 이 적정 용도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.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건축규제 완화 내용에 이 공원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. 이 내용을 보면 공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이 부지 최소 기준을 이 5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로 상향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존에 이 정비 사업을 하는 이 부지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가 넘게 되면 이 세대별로 3제곱미터의 공원 부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했어야 됩니다. 그런데 앞으로는 10만 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이 세대별로 3제곱미터의 공원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. 이렇게 되면 이 사업성이 대폭 증대가 됩니다. 만약 이 부지 면적이 99,900제곱미터인 경우에 이 경우에는 그동안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 3제곱미터의 공원을 세대별로 의무적으로 확보했어야 되는데 약 10만 제곱미터라면 2,000세대 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. 자, 2,000세대라고 한다면 2,000세대 곱하기 3제곱미터 그러니까 6,000제곱미터의 공원을
의무적으로 확보했어야 되는데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. 만약 이 용적률 300%인 경우에는 18,000제곱미터의 이 연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만약 1000세대였다라고 하면 3제곱미터, 그러니까 3000제곱미터죠. 이 3000제곱미터의 300%는 9000제곱미터의 이 연면적을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. 이 공원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이 내용이 바로 매우 파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크게 조합원 분담금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계산을 해서 정비계획을 변경을 해서 사업시행계획을 짜는 게 아마 조합원 모두에게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. 잘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. 다음은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. 지난 6월 5일 날 이 국회에 재건축 부담금 폐지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야당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이 재건축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이 88 공급 대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.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보면 이 규제지역이라고 해서 이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를 제외한 이 용적률 한시적 완화는 이 서울 외곽 지역의 정비사업이 빨라질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. 또한 이 전반적인 사업 속도나 사업 기간의 단축, 그리고 사업성 개선이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가 되고요. 그러나 이 대부분의 대책 내용들이 이 법 개정 사항입니다. 그래서 이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데요. 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 여야의 초당적 합의가 필요합니다.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방에서 이 원정 투자까지 하고 있는 이 강남 등 인기 지역 아파트 공급은 이번 대책으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다 보면 아파트 가격은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에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고 나아가려면 이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요. 결국 여야의 적극적인 협의로 이 법률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. 최근에 시장 상황 또한 이 원자재나 인건비 폭등으로 이 공사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서 이 사업성 악화가 주택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. 이 정부의 적극적인 이번 대책에 이 국회에서 빠른 결정으로 통과되었으면 좋겠고요. 혹시나 신기루로 끝나는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.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.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